안녕하세요, 한나요빠입니다. 오늘은 옆트임 점퍼 스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퍼 스커트는 가을부터 봄까지는 안감을 넣고 너무 두껍지 않은 모직류로 만들어 입으시면 좋고요. 봄부터 여름 초가을까지는 린넨류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목폴라 니트류를 받쳐 입으면 좋고요. 소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자켓을 그 위에 입으셔도 편안합니다. 간절기에는 셔츠나 블라우스 등을 코디하시면 좋습니다. 15cm 옆트임을 해서 답답한 느낌이 없도록 했습니다. 원단이 150cm 폭이라면 한 2마 정도 필요하고요. 원단이 상하가 있는 경우던가 아니면 체크인 경우는 한 2마 반은 있어야 합니다. 모직류는 안감이 한 2마 필요하고요. 심지가 약간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한 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원단은 올 100%고요. 입을 때 혹시 불편함이 있을까봐 제가 뒤에 지퍼를 달았는데 지퍼를 달지 않아도 입고 벗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지퍼를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머니는 속으로 박는 아웃포켓을 만들었는데요. 이 포켓이 어려워서 옆솔기 주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작 과정은 5단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패턴 제작하기, 두 번째는 재단하기, 세 번째는 겉감끼리 어깨 연결, 안감끼리 어깨 연결한 다음에 두 개를 합봉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옆선 주머니를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옆트임 있을 때 안감과 연결하는 법, 이런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 사이즈부터 88 사이즈까지 4가지 패턴을 준비했습니다. 파랑색은 5, 빨강색은 66, 녹색은 77, 검정은 88입니다. 소매가 없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안감과의 연결이 살짝 복잡합니다. 찬찬히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준비한 원단은 올 100% 체크 원단입니다. 체크가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노랑 체크가 있고요. 빨강과 파랑색의 체크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체크이다 보니까 옆선을 줄을 맞춰야겠죠. 안감은 매끄러운 안감을 사용했습니다. 면이나 린넨류는 살짝 속에 입은 옷과 이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움직일 때 좀 이렇게 들러붙는 느낌이 있어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큐프라 종류의 안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큐프라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조금 좋은 질의 것을 좀 사용합니다. 왜냐면 원단도 원단이지만 일단 옷을 만들 때 부자재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단추나 이런 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걸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패턴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부터 시작해야겠죠. 오늘은 66 사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 사이즈 빨강색입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66 사이즈 뒷목점까지의 길이가 104.7cm입니다. 이 끝에서부터 104.7cm를 먼저 그려주세요. 104.7cm 표시했죠. 104.7cm에서 옆목점까지의 높이가 3.5cm입니다. 같이 올라갈 때 한꺼번에 올라갈게요. 3.5cm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요. 옆으로 해서 맨 처음에 뒷목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팁인데요. 약간 카라가 없는 옷일 경우 살짝 굴려주시는 것이 목 뒤가 들뜨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뒷장을 한 장으로 재단하지 않고 2장으로 할 거거든요. 자, 여기다 지퍼를 해주시고 싶으면 이렇게 지퍼를 그냥 해주셔도 돼요. 근데 그냥 여기서 살짝 굴려 들어가는 것이 0.6cm가 있습니다. 그 다음 0.6cm 표시하시고 그 다음 9cm, 8.1cm를 표시를 해주세요. 9cm, 8.1cm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수직으로 쫙 올라가고 여기도 일단 수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옆목점이죠. 옆목점 들어가는 곳은 작은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2.7cm가 내려온다고 했죠. 어깨점이 2.7cm 내려옵니다. 내려온 점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점이겠죠. 그리고 긴 곡자나 아니면 이 곡자를 쓰셔도 돼요. 0.6이 아까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부터 0.6이 들어간 점에서 한 10cm 정도가 완만하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내려가게
살짝 안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해주시면 우리 인체는 어디나 직선은 없어요. 곡선이고 몸에 붙는 경우일수록 더 곡선이 많아요. 그래서 등도 목 옆에서 서서 보시면 목 뒤가 살짝 안으로 이렇게 굽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카라가 있을 때는 카라가 그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카라가 없어지면 얘가 이렇게 잘못하면 목 뒤가 이렇게 들떠요. 그래서 목이 뒤쪽이 이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깎아주시면 목 뒤가 착 앉아있기 때문에 훨씬 착용감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 밑으로 내려갈 때 치마 폭 반폭이 얼마냐? 33.9cm죠. 표시해 주세요.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살짝 휘어지는 부분 1.8cm 올라갑니다. 1.8cm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살짝 굴러지는데 거기서부터 겨드랑이까지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겨드랑이 선을 어떻게 표시를 하시냐면 이 목뒤점에서부터 29cm 내려온 지점이에요. 목뒤점에서 29cm 내려온 지점에서 수직으로 쭉 거주세요. 수직으로 쭉 거주시면 이 수직선에서 25cm가 있는 점, 요 점과 저 밑에 점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하시고 여기 보면 그 선의 길이가 대략 74.8cm다 그랬거든요. 확인을 해보세요. 되나? 여기가 60cm고요. 74.8cm 거의 되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곡자를 이용하셔서 요렇게 쓰세요. 이렇게 되게 완만하게 해서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트임은 똑같이 트임일 경우 15cm 고정이에요. 밑에서부터 15cm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트임입니다. 트임. 그리고 이제 아몰만 하면 이제 뒷판은 끝났습니다. 아몰은 어떻게 잡냐면 어깨점부터 겨드랑이점까지의 길이를 대략 보면 30.5cm예요. 30.5cm의 길이에서 한 5분의 2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 길이가 몇 cm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4.2cm의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곡자를 이용해서 대략 그 선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뒷판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뒷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이제 안단을 표시해야겠죠. 안단도 어깨는 4cm 폭이고요. 아래쪽으로는 10cm 고정이에요. 여기 목 뒤쪽은 10cm 정도 잡으시고 이건 뭐 정확하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서 여기를 완만하게 자리를 잡아서 안단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안단을 만드셨죠? 이제 이렇게 쓰면 뒷판은 다 끝났어요. 요 뒷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번 잘라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앞판과 어깨의 폭과 옆선의 길이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셨죠? 이때 안단을 아예 여기서 잘라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단을 따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따로 그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따로 그리시더라도 여기에는 구멍을 내놔야 돼요. 왜냐? 안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안감을 또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길게 가위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놨죠? 그 다음 여기도 잘라야 돼요. 트임 부분도 꼭 이렇게 가위밥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뒷판은 끝났습니다. 앞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도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밑에서부터 앞판의 앞에 부인의 끝점까지가 79.5cm입니다. 여기까지가 앞판의 끝점이고요. 이 끝점에서부터 어깨점까지가 28.5cm입니다. 28.5cm 여기서부터 올라갈게요. 28.5cm가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옆으로 쫙 거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할 것이 요 앞에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9.1cm, 8cm 옆으로 갑니다. 요 8cm 지점에서 밑으로 3.2cm 내려갑니다. 연결해 주세요. 쭉 연결하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연결해 놨습니다.
이때 좀 전에 우리가 뒷판에 어깨점을 여기 했잖아요. 어깨선을 여기다 비교해 보세요. 딱 비교했을 때 길이가 딱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딱 맞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여기도 4cm 아예 표시를 해 놓으세요. 안단선. 그 다음 목선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목선은 완전 이렇게 일자보다는 살짝 곡선이 훨씬 더 이뻐요.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곡자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목선에서 살짝 굴리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요 정도 살짝 곡선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밑단을 봐야 되겠죠. 밑단도 앞판하고 사실 이 넓이가 같아요. 33.9cm 그리고 1.8cm 올라간 거 다 똑같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 요거 아까 그린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이세요. 정확하게 여기다 딱 붙여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거를 겨드랑이에서부터 밑단까지를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 겨드랑이 점에서부터 쭉 내려가시고 여기 트임 그리고 밑에까지 쭉 내려가시고 밑단 또 살짝 굴렸죠. 굴릴 것도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쓰시면 이러면 옆선도 끝났어요. 굳이 뭐 센치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점까지 다 끝났죠. 암홀만 하면 끝이에요. 암홀은 여기 보시면 어깨점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를 연결하는데 한 29.5cm 정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할 때 29.5cm, 얘는 29.5cm보다 조금 더 하네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5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서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5cm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큰 곡자를 이용해서 완만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판도 다 됐어요. 이제 어디만 하면 되냐? 안단 표시만 하시면 되는데 안단을 여기 보시면 4cm 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4cm 폭이 전체 그냥 4cm 폭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를 이용해서 4cm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를 너무 빼쭉하게는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는 약간 둥근 듯하게 그냥 이렇게 약간 요렇게 휘는 듯하게만 그려주세요. 너무 빼쭉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요 정도 하시면 요게 이제 안단입니다. 요게 안단도 요렇게 붙여서 그리시고 앞판은 붙여서 그리셔야죠. 그 다음에 하실 게 주머니 위치 정하는 거죠. 주머니는 겨드랑이 점에서부터 13.5cm 정도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시고 거기서부터 고정으로 입구는 한 15cm 정도 잡으시는데 한 14cm 정도 잡으셔도 돼요. 15cm에서 14cm. 전 14.5 한번 잡아볼게요. 사이즈가 적을수록 주머니도 조금 작아지는 것도 괜찮아요. 요 정도로 하시면 지금 앞판도 끝났습니다. 요것도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시고요. 요것도 아까 뒷판처럼 안단에 구멍을 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내셨죠? 그 다음에 또 구멍을 내야 될 게 주머니 위치 그리고 트임의 위치 이렇게 해서 앞판도 끝났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주머니 패턴이죠. 주머니는 제가 항상 그냥 딱딱한 걸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안감과 주머니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안감은 안단을 뒤를 붙여서 뜨지 마시고요. 두 장을 따로따로 뜨세요. 그리고 뒤도 따로 뜨세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붙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조끼류를 앞판도 한 장, 뒷판도 한 장을 해서 어깨선을 매끄럽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또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뒷목 있는 데가 휘어졌기 때문에 그냥 두 장으로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단을 뺀 나머지 뒤 두 장, 안단을 뺀 나머지 앞에 한 장. 전체적으로는 시접은 1cm에서 한 1.5cm 정도 두시면 좋아요. 건갑이 스판이 아니더라도 살짝의 신축성은 있어요. 어떤 원단이든 간에 완전히 고밀도 빡빡한 원단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안감이야말로 정말 어디 한 군데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여유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감 시접 너무 박하게 주지 마세요. 그리고 주머니는 이렇게 모양을 잡으시는데 28cm, 18cm, 그리고 위에서부터 19cm 입구 정도 해서 이렇게 생긴 거를 안감 2장, 겉감 2장을 하시는데, 제가 요번에는 매번 제가 하는 솔기 주머니 있죠. 린넨에서 만드는 솔기 주머니를 여러 차례 같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얇은 원단일 경우, 여름 원단이나 봄, 가을 원단 정도의 얇은 것일 때 쓰는 방법이고, 요번에 제가 가르쳐 드릴 것은 이렇게 모직류처럼 두께감이 있는 원단일 때 솔기 주머니를 어떻게 바느질을 하는가, 그거는 또 요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고, 뒤 안단도 2개, 앞 안단은 붙여서 1개, 이것도 전체 시접을 1 내지 1.5cm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주머니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는 요런 거를 항상 이렇게 하나 딱딱한 종이에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항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마다 솔기 주머니 그냥 이거 하나 갖고 써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딱딱한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마분지 종류로 언제든지 이거 하나만 갖고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오늘 패턴은 안단이 이미 몸판에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뒷판 1장, 앞판 1장, 주머니, 이게 답니다. 오늘 패턴은 간단하죠. 이제 만들 때 좀 주머니도 새로운 테크닉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요번에는 좀 쉽게 뒷판을 갈라서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뒷판도 한 판이고 앞판도 한 판인 그런 바느질법을 또 따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패턴 제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재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